노후 주거지를 잘못 선택하면 우울증으로 죽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2023년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지 열흘이 넘어서였습니다. 이웃들도 가족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난 어르신이 3,000명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8명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노년사회학을 연구해온 박순정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같은 동네에 살아도 누구는 매일 웃고 누구는 혼자 울고 계셨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돈? 자식? 아닙니다. 어디에 사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은 고독사로 가는 위험한 주거지를 피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병원비 걱정 없이 사는 노후가 시작됩니다. 서울 종로구 전통시장 근처 작은 상가주택 층에 사시는 72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시면 상인들이 먼저 할머니, 어제 안 보이시던데요? 하고 물어봅니다. 이 할머니는 혼자 사시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집에서 쓰러질까봐 불안한 밤, 이제 참지 마세요. 더 이상 잘못된 주거지 선택으로 손해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세요. 주변에 나중에 시골 가서 조용히 살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고립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게 지인들에게도 공유하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14층에 사시던 78세 김철수 할아버지입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 임원이셨고 자식들도 잘 키우셨습니다. 이제 조용히 살고 싶다며 깨끗한 아파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게 점점 귀찮아지셨대요. 편의점도 단지 밖이라 5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맞벌이 부부라 낮에는 아파트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많아지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도 좋지 뭐 하셨는데 6개월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낮에는 온종일 TV만 보시고 저녁이 되면 불안해지셨습니다. 1년 뒤 명절에 찾아온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병원 진단명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십니까?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2.6대, 우울증은 3배 높습니다. 심지어 수명까지 평균 7년 짧습니다. 고립이 담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 사례를 보시죠. 서울 종로구 동대문 시장 근처에 사시는 73세 박영자 할머니입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시고 혼자 삽니다. 자식들은 멀리 부산에 있습니다.
박할머니가 사시는 곳은 전통시장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상가주택 2층입니다. 건물 1층은 작은 슈퍼마켓이고 2층이 주거 공간입니다. 박할머니는 매일 아침 8시쯤 시장에 가십니다. 할매, 오늘은 일찍 나왔네. 잘 잤어? 두부가게 아저씨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야채가게 아줌마도 반갑게 맞이합니다. 할머니, 어제 안 오시던데 어디 아프셨어요? 이렇게 매일 10명 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점심 먹고는 1층 슈퍼 주인 아주머니랑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떱니다. 박할머니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사시지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박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박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외로울 틈이 어딨어요? 매일 누구랑 얘기하느라 바쁜데. 이게 바로 성공적인 노후의 비밀입니다. 혼자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고립되어 사는 게 문제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와 박영자 할머니의 차이는 뭘까요? 돈?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단 하나, 어디에 사느냐가 달랐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고립되는 집에 사셨고 박할머니는 연결되는 집에 사셨습니다. 노후에는 조용함보다 연결이 중요합니다. 깨끗함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높은 층수보다 낮은 문턱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25문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3가지 주거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박영자 할머니가 사시는 그곳, 전통시장 근처 상가주택입니다. 전통시장 근처 상가주택이 왜 노후의 최고의 선택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시장 근처에 사시는 69세 이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5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 아파트 20층에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좋은 곳에서 사세요 하면서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니까 그 넓은 집이 무덤 같더랍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것도 귀찮고 마트 가려면 차를 타야 하고 이웃은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고요. 2년을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시다가 결심하셨습니다. 나 이제 시장 근처로 이사 갈래. 자식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강남에서 중랑구로 왜 가요? 거기 집도 낡았잖아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사 오신 곳이 면목시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상가주택 2층입니다. 1층은 작은 철물점이고 2층과 3층이 주거 공간입니다. 이 할머니의 하루를 보시죠. 아침 7시 30분, 일어나서 씻고 나면 8시입니다. 계단 내려가서 1층 철물점 아저씨한테 인사합니다. 이모,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시장 한 바퀴 돌다 올게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듭니다. 할머니, 오늘 고등어 싱싱해요. 하나 가져가세요. 아니야, 어제 먹었어. 오늘은 야채나 살게. 야채 가게로 가면 주인 할아버지가 웃으며 맞이합니다. 어제 드린 시금치는 맛있었어요? 맛있었지. 오늘은 뭐가 좋아?
오늘은 파프리카가 좋아요. 한 봉지 드릴게요. 이렇게 장을 보는 데만 30분이 걸립니다. 장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시장 한 바퀴 돌면 최소 15명이랑 이야기를 나눕니다. 점심 먹고는 시장 입구 의자에 앉아서 다른 할머니들과 수다를 떱니다. 요즘 손주 보러 부산 다녀왔어. 아이고, 좋겠네. 손주가 몇이야? 둘이야. 하나는 초등학생이고 하나는 유치원생이야.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2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TV 보다가 9시쯤 되면 다시 나갑니다. 시장 끝 치킨집 앞 의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입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서비스로 치킨 몇 조각을 내오면 그걸 나눠 먹으면서 또 수다를 떱니다. 내일 경로당에서 건강검진 한대. 그래? 나도 가야겠네. 같이 가자. 아침 9시에 여기서 만나. 이 할머니는 혼자 사시지만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강남 아파트가 훨씬 좋은 집 아니에요? 후회 안 하세요? 이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후회요? 전혀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강남 아파트는 감옥이었어요. 여기서는 매일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줘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매일 느껴요. 이게 바로 시장 근처 상가주택의 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첫째, 시장까지 걸어서 10분 이내여야 합니다. 10분 넘으면 귀찮아집니다. 5분이면 최고입니다. 둘째, 반드시 2층이나 3층이어야 합니다. 1층은 습하고 소음이 심합니다. 4층 이상은 계단이 힘듭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 대부분이니까요. 2층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셋째, 건물 1층에 가게가 있는 곳이 좋습니다. 슈퍼마켓이나 철물점이나 작은 식당이나 뭐든 좋습니다. 왜냐하면 1층 가게 주인이 사실상 관리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혹시 며칠 안 보이면 걱정해 줍니다. 넷째, 전통시장이어야 합니다. 대형 마트 근처는 안 됩니다. 마트는 셀프입니다. 혼자 카트 끌고 물건 담고 계산하고 나오면 끝입니다. 아무도 말을 안 겁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다릅니다. 상인들이 먼저 말을 걸고 덤도 주고 안부도 묻습니다. 다섯째, 월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적당합니다. 관리비는 거의 없습니다. 수도세, 전기세만 따로 내면 됩니다. 전체 비용을 계산하면 한 달에 4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보증금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입니다. 강남 아파트 전세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일곱째, 시장 안에 병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과, 정형외과, 치과 정도는 시장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병원이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평균 연령을 보세요. 상인들이 너무 젊으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회전하는 장사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손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상인들이 60대 이상이면 완벽합니다. 비슷한 나이대니까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답사를 가보세요.
아침 9시쯤 시장에 가서 1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상인들이 손님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손님들끼리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관찰하세요. 할머니, 오늘 뭐 사가세요? 이런 말이 자주 들리는 시장이 좋은 시장입니다. 전통시장 근처 상가주택, 노후에 가장 활기찬 삶을 원하시는 분들께 최고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종합병원 근처 다세대 주택 1층입니다. 이건 어떤 분들에게 맞을까요?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건강에 불안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인천 부평구 구호닝병원 근처에 사시는 71세 최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을 갖고 계십니다. 약을 매일 드셔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5년 전까지는 경기도 화성에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마련해준 깨끗한 빌라였습니다. 주변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원이 너무 멀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과가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운전을 못 하십니다. 버스를 타려면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어가야 하고 버스도 30분에 한 대씩 왔습니다. 병원 한 번 가려면 왕복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병원 가는 게 귀찮아지셨습니다. 약이 떨어져도 다음 달에 가지 뭐 하면서 미루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차서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오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병원까지 또 30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안 생겼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병원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세요. 그렇게 이 할머니는 인천 부평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공원인 병원에서 걸어서 딱 12분 거리 다세대 주택 1층입니다. 건물은 20년 정도 된 낡은 빌라입니다. 방 2개에 작은 거실, 작은 주방입니다. 강남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지금 너무 행복하십니다. 왜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을 재십니다. 요즘은 혈압이 좀 높게 나오면 바로 병원에 갑니다. 걸어서 12분이면 도착합니다. 접수하고 의사 선생님 만나고 약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1시간이면 됩니다. 예전에는 병원 가는 게 하루 일정이었는데 이제는 아침 산책 다녀오는 수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검진도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병원 가는 게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근처에는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병원 로비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랑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할머니, 오늘도 검진 받으러 오셨어요? 네, 매달 와야 해요. 할아버지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나도 당뇨 때문에 왔지. 우리 같이 검사 받고 커피나 한잔 할까요? 이렇게 병원에서 친구를 사귀십니다. 병원 1층 카페에 가면 항상 아는 얼굴들이 보입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대고 비슷한 건강 문제를 갖고 계시니까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요즘 약 바꿨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어떤 약이에요? 나도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네. 이런 정보 교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최 할머니는 지금 병원 카페에서 만난 친구들과 일주일에 3번 만나십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병원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떨다가 점심 먹고 헤어집니다. 이게 바로 종합병원 근처 주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의료 접근성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첫째, 종합병원까지 걸어서 15분 이내여야 합니다. 10분이면 최고입니다. 20분 넘어가면 너무 멉니다. 특히 응급 상황을 생각하면 15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둘째, 반드시 1층이어야 합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게 나이 들면 정말 힘듭니다.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1층이 필수입니다. 셋째, 종합병원이어야 합니다. 동네 의원이나 작은 병원은 부족합니다. 내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가 다 있는 종합병원이어야 합니다. 응급실도 있어야 합니다. 넷째, 병원 주변에 약국과 편의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병원 바로 나와서 약 타고 필요한 물건 사고 집에 들어갈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다섯째, 월세는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입니다. 보증금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병원 근처라서 시장 근처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의료비 절약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득입니다. 여섯째,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이 좋습니다. 아파트는 관리비가 비쌉니다. 다세대 주택은 관리비가 거의 없습니다. 수도세, 전기세만 따로 내면 됩니다. 일곱째,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의 1층을 선택하세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은 관리비가 비쌉니다. 1층이면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여덟째, 현관문이 밖으로 바로 나가는 구조가 좋습니다. 복도형은 답답합니다. 계단형 빌라의 1층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응급실 바로 옆이나 후문 쪽은 피하세요.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낮으로 시끄럽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병원 정문이나 외래 진료실 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 답사 갈 때는 월요일 오전에 가보세요. 병원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입니다. 그때 병원 로비 분위기를 보고 어떤 어르신들이 오시는지 관찰하세요. 분위기가 밝고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병원입니다. 종합병원 근처 다세대 주택 1층. 건강이 최우선이신 분들께 최고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선택은 경로당 바로 옆 연립주택 2층입니다. 이건 어떤 분들에게 맞을까요? 또래 친구들과 매일 만나고 싶으신 분들입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사시는 74세 김봉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6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아들 4외와 손주 2, 5명이 함께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불편해지셨습니다.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손주들은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고 집에 있으면 갑갑하고요. 그래서 결심하셨습니다. 나 따로 살래. 아들이 놀랐습니다. 엄마,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너희 잘못 아니야. 엄마는 이제 내 친구들이랑 살고 싶어. 그렇게 이사 나오신 곳이 정릉동 경로당 바로 옆 연립주택 2층입니다. 경로당까지 걸어서 30초입니다. 창문을 열면 경로당 마당이 보입니다. 김할머니의 하루는 경로당에서 시작해서 경로당에서 끝납니다.
아침 8시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나면 8시 30분입니다. 경로당으로 갑니다. 경로당 문은 아침 8시에 열립니다. 김할머니가 도착하면 이미 5명 정도가 와 있습니다. 봉순이 왔네? 잘 잤어? 잘 잤지. 오늘 날씨 좋다. 9시가 되면 15명 정도가 모입니다. 아침 체조를 합니다. 경로당 앞마당에서 30분 동안 스트레칭하고 가볍게 걷습니다. 체조가 끝나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일마다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월요일은 노래교실, 화요일은 건강강좌, 수요일은 탁구, 목요일은 화투, 금요일은 영화 감상입니다. 점심은 경로당에서 같이 먹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무료 급식입니다. 밥 먹으면서 또 수다를 떱니다. 어제 손주 생일이었는데 케이크 사다 줬어. 아이고, 좋겠다. 몇 살이야? 7살이야. 점심 먹고는 잠깐 낮잠을 잡니다. 경로당에 온돌방이 있어서 거기서 1시간 정도 눕습니다. 낮잠 자고 일어나면 오후 2시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다시 수다를 떱니다. 오후 4시쯤 되면 집으로 들어갑니다. 창문만 열면 경로당이 보이니까 집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7시입니다. 다시 경로당으로 나갑니다. 저녁에는 사람이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7에 8명은 모입니다. TV 보면서 과일 먹고 이야기 나누다가 9시쯤 되면 집에 들어갑니다. 김할머니는 하루에 경로당을 3번 갑니다. 경로당이 김할머니의 사무실이고 놀이터이고 식당이고 집입니다. 제가 김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자식들이랑 같이 살 때랑 지금이랑 어때요? 김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매일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여기 오는 친구들이 나를 기다려요. 내가 하루 안 나가면 전화가 와요. 봉순아, 어디 아프냐고. 이게 바로 경로당역 주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을 안 잡아도 경로당에 가면 누군가 있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첫째, 경로당까지 걸어서 1분 이내여야 합니다. 정말 바로 옆이어야 합니다. 5분만 걸어도 귀찮아집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추운 겨울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둘째, 2층이나 3층이 좋습니다. 1층은 경로당에서 오는 소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노래교실 할 때 시끄럽습니다. 2층은 적당히 멀면서도 가깝습니다. 셋째, 경로당 프로그램을 미리 확인하세요. 경로당마다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어떤 경로당은 프로그램이 풍성하고 어떤 경로당은 그냥 화투만 칩니다. 직접 가서 프로그램 일정표를 보세요. 넷째, 경로당 회원 수를 확인하세요. 회원이 너무 적으면 활기가 없습니다. 최소 20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30, 40명이면 최고입니다. 다섯째, 경로당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세요. 점심시간에 가서 밥 먹는 모습을 보세요. 다들 웃으면서 떠드는지 아니면 조용히 먹는지 보세요. 떠들썩한 경로당이 좋은 경로당입니다. 여섯째, 월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입니다. 경로당 근처는 조용한 주택가라서 비교적 저렴합니다. 일곱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좋습니다. 빌라형 구조가 가장 좋습니다. 복도형 아파트는 경로당 근처에 잘 없습니다. 여덟째, 주변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경로당에서 점심을 먹지만 아침, 저녁은 집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장 볼 곳이 가까워야 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을 만나보세요. 경로당 분위기는 회장님이 결정합니다. 회장님이 밝고 적극적이면 경로당도 활기찹니다. 회장님이 소극적이면 경로당도 조용합니다. 직접 가서 회장님과 10분만 이야기해 보세요. 느낌이 올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시간도 확인하세요. 어떤 경로당은 오전만 열고 어떤 경로당은 저녁까지 엽니다. 저녁까지 여는 경로당이 좋습니다. 경로당 바로 옆 연립주택 2층. 또래 친구들과 매일 만나고 싶으신 분들께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지금까지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3가지 주거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근처 상가주택 2층입니다. 활기찬 삶을 원하시는 분들께 최고입니다. 매일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싶으신 분들입니다. 도보 10분 이내 전통시장 2층 월세 30에서 5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종합병원 근처 다세대 주택 1층입니다. 건강이 최우선이신 분들께 최고입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입니다. 도보 15분 이내 종합병원 1층, 월세 40, 6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경로당 바로 옆 연립주택 2층입니다. 또래 친구들과 매일 만나고 싶으신 분들께 최고입니다. 규칙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동체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도보 1분 이내 경로당 2층, 월세 30에서 5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곳을 선택하셔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성격에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가? 예라면 전통시장이나 경로당 근처가 맞습니다. 아니라면 병원 근처가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는가? 예라면 병원 근처가 1순위입니다. 아니라면 시장이나 경로당 근처를 고려하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매일 장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가? 예라면 시장 근처가 맞습니다. 아니라면 경로당이나 병원 근처를 고려하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프로그램이 짜인 생활을 좋아하는가? 예라면 경로당 근처가 맞습니다. 아니라면 시장이나 병원 근처를 고려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계단 오르내리는 게 괜찮은가? 예라면 2층도 괜찮습니다. 아니라면 반드시 1층을 선택하세요. 이 5가지 질문에 답하시면 어디가 맞는지 보입니다. 그럼 이제 실천 단계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주말에 후보지 3곳을 정하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하지 마시고 직접 발로 뛰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동네를 3곳 정하세요. 둘째, 다음 주에 그 3곳을 직접 답사하세요.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점심까지 그곳에서 보내세요. 시장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경로당도 가보세요. 실제로 걸어 다니면서 느낌을 받으세요. 셋째,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이 근처에 월세 40만 원 정도 되는 집 있나요? 부동산 아저씨가 몇 군데 보여줄 겁니다. 실제로 집을 보세요. 넷째, 그 동네 주민센터에 가세요. 복지 담당자를 만나서 물어보세요. 이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다섯째, 메모하세요. 각 동네의 장단점을 메모하세요. 집값, 교통, 분위기, 사람들, 느낌 등을 적으세요. 3곳을 다 돌아본 후에 비교하세요. 이 5가지를 한 달 안에 끝내세요. 미루지 마세요.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60대 초반이셔도 미리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자식들과 같이 사셔도 언젠가는 혼자 살 날이 옵니다. 그때 가서 급하게 찾으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후 주거지 선택은 단순히 집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고립되어 외롭게 살 것인가, 연결되어 활기차게 살 것인가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시장 근처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병원 근처로 알아봐야겠어요.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노후 준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주거지를 옮길 때 실수하지 않는 법, 이사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